최근 한국산 명품 무기의 K9 자주포가 본격적인 영국 수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명칭을 딴 일명 팀 썬더라는 프로젝트를 영국 정부와 협력해 공식적으로 창설하는데 마침내 성공했는데요. 유명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팀 썬더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영국에서 창설된 K9 자주포 프로젝트 역시 세계 자주포 경쟁 시장에서 성능과 가성비를 고려할 때 한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와 경쟁할 만한 적합한 적수가 없으므로 무난히 대한민국이 수주분을 가져갈 것이며,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가 이미 같은 영연방인 호주에서 연속적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기에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는 믿을 만한 선진국의 무기 신뢰성의 무기로 재탄생한 것이 엄청난 장점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채널 영상 일명 영국이 모두 승리하는 윈윈 전략은 한국과 영국 간의 외교 관계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강대국 한국이 최첨단 명품 무기의 K9 자주포를 영국에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영국은 4년간의 군사무기 100대를 위해 항공모함 관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하길 원하고 있죠. 이처럼 최근 런던에서 개막한 무기 포럼인 기스 2011에서 발표된 팀 선도 프로젝트는 한국산 무기 판매를 위한 영국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포함되었으며, 이 소식에 대해 영국군도 즉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영국군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한국산 무기의 9 자주포의 공급망 참여에 관련해 성능 분석을 끝마쳤으며, 기존 K9 자주포가 사용하던 캠리 307 포탄은 최대 44거리 내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최근에 개발이 완료되어 개의 9 네이트 자주포에 탑재된 헬 315 포탄은 유효 사거리가 54km로 증가해 미국산 엑스칼리버 포탄의 성능을 뛰어넘는 포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K9 자주포의 포탄에 관한 부품 생산 공정까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무기 포럼에서 어느 한 국가의 무기를 대놓고 언급하는 건 정말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군요. 유럽 지역에서 캠리9 자주포의 위상이 상승할수록 진심으로 한국을 두려워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2010년 한국과 독일의 파워로스 미사일 협력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도 열등감이 가득 찬 일본은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독일이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진행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독일이 한국의 뇌물을 먹은 것 아니냐, 일본을 배신했다는 등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국의 통쾌한 역습. 이번 영국과의 무기 협력은 저번에 독일과 협력한 파워로스 미사일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일본을 더욱 절망시킬 것인데요. 영국과 유럽연합을 짝사랑하던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통쾌한 한방을 날린 것과 다름없는 일이죠. 과거 영국군은 브리튼 방어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영국산에 의해 스고식 자주포의 업그레이드를 중단한 후 120대의 최신형 자주포를 수입할 목적으로 MFPP 프로그램을 제작해 외국산 자주포를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TV의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민국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팀 선도가 MFP 프로그램을 수주하는 중요한 핵심으로 현재 방산업체 공급업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산업계는 물론 영국 산업계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회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은 영국 정부가 그렇게나 강조해오던 영국의 제조업의 고용과 투자를 대폭적으로 이끌어 캠리9 자주포의 유럽 공급망 지역 거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국 현지의 군사정보 언론들도 난리난 상황인데요. UK의 한미 디펜스 저널은 한국의 하마 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터키와 핀란드, 인도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에 수출되고 1700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K9의 파생용인 자주포와
탄약, 보급 장갑차 15량 수출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최초로 영연방에서 신뢰를 얻은 한국산 무기로 등극하였으며 8개국에서 고객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으며, 이번 파트너십은 영국의 MFPP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해외 수출 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영국 산업계도 팀선더 통해 K9 자주포의 유럽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유력시되고 있는 하나디펜스의 영국 법인의 하청 생산기지까지 협상을 진행 중인 MFP 프로그램에서 경쟁하는 소문이 있는 영국 토종기업인 BAE 시스템과 독일의 방산기업인 라인메탈보다 먼저 한국 기업들이 발판을 굳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고구려제국TV 현재 한국산 포탄 기술의 향상과 탄도학의 발전은 포병의 유효사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었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장거리에서 적군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게 지속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핵심 군사체계 후방부의 의지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K9 자주포를 개발한 데 전 세계 각국에 수출해 한국산 명품 무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으며, 머지않은 미래의 하나 디펜스는 이러한 한국의 K9 자주포를 더욱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 1위 성능을 가진 K98 자주포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죠. 이러한 K98 자주포가 영국에 최초로 수출된다는 것은 양국 모두 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영국군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인 에이덱스의 업그레이드 작업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 과감한 방위 계획의 재검토에 의해 모든 게 취소되었기 때문에 하나디펜스의 캠리나8 자주포가 선정된다면 레드백 장갑차 역시 영국군의 유력 대상으로 주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군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에 의젝스의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한 의회는 프로그램 중지의 논의를 하였고, 만일 에이즈X 도입이 중단되면 한국산 레드팩 수출 사업이 다시 한번 부활하느니 아닐까 소문이 존재합니다. 최근 강대국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끝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추가적으로 영국과 미국 등 영미권의 무기 시장까지 한국산 무기로 접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러한 한국산 무기를 대표하는 선도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따라서 K9 자주포의 공장까지 지어진다면 레드백과 K9 자주포가 부품을 공유하니까 가성비와 성능 추세에 따라 레드백 장갑차 역시 영국군이 운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뜻인데요. 하나 디펜스의 해외 수출 전략은 성능과 가격을 전면에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고객 국가의 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솔선하여 제안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것이 K9의 해외 수출 성공에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지만, K9 자주포를 보듯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부품 공급과 추가 판매의 성능 개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가져가기는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거래 방식 수출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하여 경쟁을 압도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서 포병은 전투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으며, 현대 시대에 들어서도 K9 자주포는 전장의 종결자로 불리게 되었군요.